혹시라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검사 결과에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이거는 증거가 없더라도 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송치 기소는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웬만하면 권하진 않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근데 정말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 많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네.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진실이 나와도 본전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 검사 결과에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이거는 증거가 없더라도 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송치 기소는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웬만하면 권하진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진실 반응이 안 나온 경우 수사 단계나 그 송치 또는 기소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이런 경우에는 좀 하는 게 좋다라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탐 조사를 그렇게 신뢰 안 하는데요. 제가 먼저 권유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조교수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4살 연상인 여자친구와 3년간 연애를 하셨는데요. 부모님이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집착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대를 해서 좀 반대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어요. 네. 여자친구분께서 한번 갔다 오신 네. 돌싱 분이셨잖아요. 자녀가 2명 있었고 중학생, 초등학생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 부모님 반대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별 통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몇 주 지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죄명들로 고소를 하셨죠.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뭐 아동복지법 위반, 뭐 폭행, 종합 그 선물 세트처럼 있는 게 다 걸렸더라고요. 처음 찾아와 주실 때 맹세코 싸운 적도 하고 나 진짜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해갖고 확인해 보니까 연애하는 동안 했던 모든 성관계를 그걸 다 기억한 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걸 다 이제 성범죄로 뒤집어 씌우고 합의로 보이더라도 이거는 뭐 모종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성관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셨던 거죠. 이 정도 내용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분이죠. 자녀 2명에게 이제 허위 목격짓을 강요해갖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애들이 따라가주면 일단 검찰 송치까지는 이거는 고속도로 탔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죠. 의뢰인분의 성향을 보니까 차분하시고 뭐 이렇게 막 엄청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거짓말 탐지기 하면도 뭐 나쁠 것 같지 않다. 거탐을 해보시자. 오히려 저희가 수사기관에 좀 어필을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거탐을 진행을 했고 거탐에서 모두 진실이 나왔죠. 추가로 해당 사건이 이제 피해자의 배신감으로 인한 고소 사건인 거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관계나 카톡 정리해갖고 뭐 제출을 했고 그 결과 저희는 이제 불송치됐죠. 그래서 검찰까지도 안 가고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있죠. 특히 애매한 경우 불송치하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송치를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거짓말 탐지 조사가 좀 유용한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재판에서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때 저희가 어차피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판사님도 알죠. 거탐 결과를 부동의 한다는 거야 불리한 거 나왔구나. 딱 그 정도는 아는데 그걸 실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수사 단계에서는 거탐 결과가 송치, 불송치 또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의 핵심 자료로 쓰일 수 있죠. 왜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한 거니까. 따라서 이제 거탐은 수사 단계에서 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거탐 조사의 원리, 수사 단계에서 거탐 조사를 하려는 목적, 거탐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또 의뢰인분들의 성향까지도 좀 봐서 이걸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될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많이 하죠. 의외로 되게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